차선책은 결국 도성으로 향했다. 삼간택 단자 접수 마지막 날,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의 운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더는 단역이 아닌 자신만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으로서 그녀의 등장은 도성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궁녀들 사이에선 병에서 갓 회복된 처녀가 어찌 단자의 이름을 올리냐는 뒷말이 돌았고 조정 대신들조차 그녀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 중심엔 도화선이 있었다. 도화선은 차선책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온 이야기 속에 어째서 그 아이가 끼어드는 거죠? 도화선은 외척인 대비를 다시 찾아간다. 폐하, 이대로 두시면 왕실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그 여인은 병을 숨겼고 양인과도 얽혔으며 출처조차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뜻밖에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이야기는 때때로 정해진 대로 흐르지 않거든. 한편 이번은 삼간택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린다. 자신의 선택 하나가 소설 속 세계를 흔들었고 그 결과로 차선책이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운명이라는 단어가 아닌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삼간택 첫 관문 문답시험. 차선책은 다른 후보들이 정답을 암기한 듯 술술 대답하는 사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왕의 짝이 된다는 건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옳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시험의 룰을 따르되 그 안에서 진심을 드러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관문은 체력과 실무 능력 평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차선책은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궁녀들과 병사들조차 속으로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누가 뭐래도 저 처자는 진심이야. 그 무렵 마크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는 도성 밖에서 도화선의 하인과 접선하고 있었고 뭔가를 건네받았다. 차선책은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처음으로 마크에게 직접 묻는다. 당신 왜 나를 도와주는 척했어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마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한다. 이 세계는 원래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를 어지럽히는 존재는 결국 소멸당하게 돼요. 난 그걸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차선책은 조용히 웃는다. 그럼 제대로 망쳐봐요. 이 정해진 이야기. 삼간택 마지막 관문. 왕실 잔치 참여와 백성 평가. 모든 후보가 정해진 대사를 읊는 중 차선책은 과감히 무대를 벗어나 시장통으로 향한다. 그녀는 백성과 함께 떡을 나누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들려준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입소문을 타며 도성 전역에 퍼진다. 그 여인 진짜다. 왕세자의 짝으론 그 정도의 진심은 있어야지. 그리고 드디어 최종 발표 날. 도화선은 자신이 뽑힐 것을 확신하며 곱게 단장하지만 예상은 뒤집힌다. 대비는 차선책의 이름을 부른다. 차선책, 삼간택의 최종 주인공으로 결정하노라. 도화선은 충격에 휩싸인다. 말도 안 돼. 병자고 양인과 얽혔고 신분도 불확실한 아이를. 대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는 언제나 정답을 외웠지만 그 아이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줄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차선책은 조용히 2번을 찾는다. 그리고 묻는다. 이제 내가 당신 옆에 서도 될까요? 2번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는 당신 없이는 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뒤 차선책과 2번은 함께 작은 평민집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인정한 커플이지만 둘은 조용한 일상을 택한다. 아침엔 나란히 시장을 돌고 밤엔 별을 보며 둘만의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이제는 누군가가 써둔 대본이 아닌 둘만의 삶을 써내려가는 장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차선책과 2번은 도성 외곽의 작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2번은 우물을 깃고 차선책은 앞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서 편지가 도착한다. 봉인은 왕실 문장이었지만 보낸 이는 대비도 조정도 아닌 의문의 인물. 편지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차선책, 당신의 정체가 모두에게 알려지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차선책은 마음이 심란해진다. 그녀의 정체, 이 세계에선 존재할 수 없는 변수라는 사실이 다시 그녀를 덮쳐온다. 하지만 이번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또다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번은 차선책의 손이 차가운 걸 느끼고 묻는다. 무슨 일 있어요? 차선책은 잠시 머무시다 고개를 젓는다. 그냥 꿈을 좀 꿨어요. 며칠 후 마을에 작은 감기가 퍼진다. 평범한 증상이었지만 사람들은 또 다른 병인가? 라며 불안에 떤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장통에서 외친다. 그 여자, 저번에 피토하던 그 여자, 또 뭔 병 옮기는 거 아냐? 차선책은 얼굴이 굳는다. 주변 시선은 다시 날카롭고 싸늘해졌다. 차선책은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나는 괜찮은데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해칠까 봐 무서워. 그날 밤 차선책은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게 말한다. 잠깐 다녀올게요. 멀지 않게. 이번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한다. 또 나 혼자 두고 갈 생각인가요? 차선책은 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나 없이도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이번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차선책, 내가 지키려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결국 둘은 함께 도성으로 향한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마주하러. 그들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